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와 함께 하시죠.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오늘 휴장을 앞두고 약 보합권으로 쉬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요. 이 발언이 좀 연준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쉬어갔는데요. 그래도 반도체주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마이크론이 7%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TSMC의 어닝 서프 이슈도 있었고요. 또 미국과 대만이 또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를 도달했는데 그 안에 반도체 기술 쪽으로 큰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 소식들이 투심을 더욱더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이날 소폭 상승을 했는데 11거래일 연속 초과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 초 들어서 8.4%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대형주가 들어있는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또 여기에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H200, 중국 통관 규제 이야기까지 주말 사이 굉장히 쏟아져 나온 뉴스들이 많은데 잠시 후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계속 놀라운 코스피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1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마감 상황인데 4,84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세 보이며 954선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정말 5,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150포인트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장중에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끝날 강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체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증시 가운데 한국 증시가 가장 강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 초 2천조 원에 못 미쳤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4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시총 1위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의 어닝서프 힘을 업고서 3%대 강세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조단위 기술 이전 기대감을 안고 제약바이오 전반에 또 훈풍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이제 5,000포인트가 비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숫자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실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이뤄지고 또 한국 기업에서는 삼성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발표가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 E&A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을 우리가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할지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BOJ의 통화정책회의 이후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국내 증시에 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이번 주도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글로벌 이슈도 전해드릴 예정이고 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트렌드 섹터 4가지도 알기 쉽게 참고하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게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또 하단에 이렇게 QR코드도 준비해뒀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난 방송도 다시 보기 클립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재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석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새해 들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질주하고 있는 코스피는 지난주 4,800선까지 드디어 돌파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미증시 반등과 TSMC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이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금요일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양시장 동반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까지도 이제 이틀 만에 남겨두고 있고요.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0.9% 오른 4,840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한때 하락세 보였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36% 오르면서 954선에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 기관의 화력이 두드러졌고요. 여기에 주도주 위주로 외국인이 가세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지수 고점 인식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미들의 방어와 외인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은 840억 원 팔아치웠고요. 반면 개인은 567억 원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함께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 한국 조선업계가 LNG 운반선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을 축으로 대형 가스선과 탱커 등으로 이 발주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인데요. 최근 HD 한국조선해양이 1조 이상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도 지난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업계는 올해 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해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최종 투자 결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발주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수주 확대 흐름은 중소형 조선사들로도 번지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 한은이 인하 가능성, 문구를 지우자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들썩였다는 소식입니다. 연 6% 선을 뛰어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2.5%로 묶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국채가 오르고 시중금리가 들썩이자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대출금리와 주담대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어땠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먼저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이어지고 올해 매출 30% 증가와 설비 투자 확대 전망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다시 한번 강세 보였고요. 삼성전자 3.47% 많이 올랐고요. SK하이닉스 0.93% 역시 1% 가까이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또 주말 사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수입을 사실상 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향후 반도체 투톱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이에 따른 전력 수급 이슈에 원전 업종 유틸리티가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요. 두산엔더빌리티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비철금속 기계에서도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과 금값 강세 모멘텀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방산주 그리고 지난주 많이 올랐던 현대차그룹 등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대우건설이었는데요. 13.35% 오르면서 4,5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전라남도와 함께 총 수전 용량 50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조성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의 핵심 시공 파트너로 참여해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날 4분기 실적 부진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년 체코 원전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건설 경기 침체에도 최근 가덕도 신공항 컨소시엄 주관사로도 선정되면서 원전,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국내 인프라까지 장기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신성장 동력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니까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특징주 알테오젠이었고요. 10% 넘게 오르면서 51만 8천 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독보적인 제형 변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피하 주사제 전환 기술 추가 수출이 이르면 다음 주로 매우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대규모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에 꿈의 주가라 불렸던 50만 원 선도 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발표될 계약의 규모와 파트너사에 따라서도 주가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 항공이었습니다. 연초 증시에서 이 항공주가 다시 한번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최근 한 주 동안 주요 항공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업황 회복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노선 공백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완화되고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항공 화물 업황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KB증권은 16일 대한항공에 대해서 중국 한일령과 AI 투자 증가의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65% 상승했고요. 제주항공, 진에어, 한진칼 등 항공 테마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은 보험이었습니다. 코스피의 연일 상승세가 부담되는 투자자라면 안정적 배당을 주는 보험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주는 지난해 부진한 업황에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최종 관찰 만기 속도 조절과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여기에 우호적 금리 환경이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당을 이어갔던 대형 보험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대형 보험주들 삼성생명,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등의 주가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금요일 미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금요일 미증시는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반응했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불확실해진 것과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17% 내린 49,359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6% 내리면서 23,515선에 장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0.06% 내렸습니다. 6,940선에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7대 기술주는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전일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추가로 2,500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2.53%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같은 소식에 반도체주는 대부분 랠리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 마이크론 이사인 마크리우의 대규모 매수 소식에 7.76% 급등하면서 시총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규제 우려와 금리 영향으로 하락세 보였고요. 테슬라 역시 내린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으니 향후 방향성에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유동성과 실적이 맞물린 준 골디락스 구간인데요. 하지만 10일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이 기술적 지표의 과열 양상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관세, 환율,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가 언제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수익을 내는 것과 함께 수익을 지키는 것에도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마틴 루서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하루 쉬어갑니다. 휴장 체크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개막하는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죠. 이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금요일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도 주목하셔야겠고요. 국내에서는 수요일에 상법 개정안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주요 일정들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시장 전반에 고점 부담이 좀 자리 잡으면서 지수가 오르더라도 또 금세 주저앉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 현재 약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다우지수 49,359선, 나스닥은 23,515선, S&P 500 지수도 6,940선으로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그리고 반도체주들을 제외하고는 좀 금방 주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좀 미지근한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 산업군 안에서도 일부 올랐던 업종 또한 상승폭이 좀 크지는 않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반의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는 작년 11월부터 주간 기준으로 징검다리식으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1거래일 연속 이 S&P 500 지수의 상승폭을 상회했습니다. 즉 이 말은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 쪽을 매입하는 이런 순환매가 현재 시장의 주요 흐름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현재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대형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들까지 같이 보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해외보다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경기 변화와 금리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이 부채의 약 40%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 성장세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형주 강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소형주가 초과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10년 정도 흘러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물론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소형주의 상대
강세가 지나치게 이어지면서 이미 다소 과열된 상태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러셀 2000 지수의 RSI가 지금 71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지수는 물 들어온 김에 강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2.6% 한 주간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5주간 상승률이 10%를 넘습니다. 마이크론이 7%로도 강세를 보였죠. 시총도 4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S&P 500 지수는 시총 20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팔란티어와 넷플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에브비까지 시총을 이날 하루 만에 모두 뛰어넘은 건데요. 자, 지금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자세히 살펴볼게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만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7% 상승, 아마존도 강보합권 나타났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테슬라도 쉬어갑니다. 엔비디아도 0.4%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알파벳과 애플이 조금 크게 빠졌는데 알파벳은 마이너스 0.85%, 애플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도이체뱅크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주에도 3.25% 한 주간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TSMC가 0.84% 상승했고요. 브로드컴과 AMD도 각각 2.53%, 1.7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말 사이 쏟아진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인트로에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시디 아닌 다른 워시로 좀 연준 의장 자리를 지금 다른 사람으로도 지목을 한다라는 이런 발언과 함께 금요일장 미증시가 좀 하락했는데 자세한 내용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관중석에 케빈이 있는데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자리 그대로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였던 이 해싯을 NEC 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건데요. 시장은 이제 해싯을 차기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을 그동안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었고 향후 연준이 좀 더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해왔죠. 아무래도 이 해싯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시슬 대신에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예측 시장에서는 워시를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시시 비둘기파적인데 워시가 확실한 매파라기보다는 워시가 이제 해시시 워낙 강한 비둘기 성향이기 때문에 이 보도 속에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요.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지명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에 종료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린란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16일에 나왔던 먼저 뉴스부터 전해드릴 건데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국가 안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밝히자마자 하루 만에 이 관세 유럽 8개국의 관세를 방침을 부과를 해버린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는 10%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 상황이 의문의 여지 없이 신속히 종결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까지 이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평화가 위태롭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이런 야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이 골든돔의 필수적이라고도 추가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반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6월 1일에는
관세를 25%까지도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8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고요. 이번 주도 다보스 경제 포럼 있죠. 그 안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또 같이 발언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잠시 노이즈일 뿐이다. 실적 발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시각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7%나 급등 마감을 금요일장에서 보여줬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내부자 매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주가는 최근 9개월 만에 5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 내부자 매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마크리우 전 TSMC 회장이 13일과 14일에 마이크론 주식 23,2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를 한 겁니다. 일단 마이크론 내부자 매수가 이뤄진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규모 또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지난해 4월에 64달러에서 이번 달 13일 기준으로 337달러까지 무려 420%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매수에 나선 건데요. 보통 이 내부자 매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이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방을 찍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마이크론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대규모의 내부자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아직 덜 오른 게 아닐까라는 또 시장에서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강한 확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6일에는 마이크론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7.76% 오른 362달러로 장을 마쳤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같이 열어볼게요.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야기인데 지난해에 주요 자산 가치가 전방위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죠. 금과 은 모두 오르고 미증시도 오르고 국내 증시도 오르고 구리 가격도 오르고요.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농산물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는데 그 관세 전쟁 여파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약세까지 겹치면서 주가 흐름이 내내 부진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농산물 주가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처 데니얼 스미들랜트는 관세 압박이 시작된 지난해 4월 4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급락했지만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면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DM과 더불어서 또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으로 꼽히는 번지글로벌 역시 최근 주가가 100달러를 넘어섰고요. 비료 업종도 강세 흐름 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헤드라인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보스 경제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지금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오전 8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입니다. 연설 시간은 45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2026년 다보스 포럼은 단순한 그냥 글로벌 리더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고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 좀 가늠하게 하는 그런 기회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었고 미국 국민의 생활비 경감 대책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전망이라서 더욱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증시를 뒤흔들 만한 그런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이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금리 10% 제한,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그리고 또 모기지 그 증권 이야기도 있었죠.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 저당 증권 매입까지 정말 여러 정책을 이미 꺼낸 상황인데요.
이에 은행 자산운용 관련 주식은 약세를 보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에 오히려 건설업체, 부동산 쪽은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전반에 파장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꼭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 8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2주 뒤 다보스 연설에서 추가적인 주택 그리고 생활비 부담 완화 제한을 포함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또 언급을 한 바 있죠. 주목할 만한 이제 또 지표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작년 3분기 실질 GDP 그리고 작년 10월에서 11월 같이 나오죠. PC 가격 지표가 나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일단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10월과 11월께 함께 나온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 일단 전문가는 11월 기준 PC 가격 지표가 전달 대비 0.2%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 존슨앤드존슨, 인텔까지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어젯밤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H200의 부품 공급 업체들이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 살펴봤더니요. 일단 현지 시간 16일에 PCB 그리고 H200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국의 통관 규제 여파로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단 중국 세관은 지난 7일 선전의 물류업체들을 소집해 H200에 대한 통관 신청을 절수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품 업체들이 재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 중단을 한 것이고요. 중국 세관의 통관 차단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을 계속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국 업체들에게 중국산 AI 칩 사용을 최대한 사용 확대시켜라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부로 H200의 수출을 일부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에서만 구입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고요.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트댄스 그리고 텐센트 등 중국의 IT 대기업들은 이 H200의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IT 기업들은 이제 정부 규제 탓에 중국산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성능이 더 뛰어나고 관리도 쉬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선호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H200의 주문을 포기하고 B200이라는 암시장에서도 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이슈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현재 양시장 문 활짝 열었는데요.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입니다. 양시장 문 활짝 열었고요. 일단 미증시 약세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주면서 0.1% 상승하며 4,8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볼게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953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의 수급 부재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는 물량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1,800억 원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봅니다. 반도체 투톱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 가겠기 때문에 오늘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1%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4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이 조금 더 적습니다. 약보합권 나타나면서 75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주고 있네요. 지금 7% 넘게 오르면서 44만 4,500원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이어서 기아 역시 동반 강세입니다. 3.3% 상승입니다. 오늘 원전 쪽도 시세가 프리마켓에서 좋았는데 현재는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1.36% 하락이고요. SK스퀘어도 1.5% 하락입니다. 일단 보시면 방산 쪽 그래도 강하고 조선주들도 오늘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HD현대중공업이 1.4% 상승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은 상승분의 일부를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죠. 3%대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희비가 엇갈립니다. BM홀로 1.3% 상승이고 에코프로는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오늘도 조금 시세가 장극 초반에 좋은 것 같았는데 레인보 로보틱스 1% 상승이고요. 삼천당제약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추가 상승분 보여줍니다. 4% 상승입니다. 이어서 파마 리서치도 0.59% 상승이고요. D&D 파마텍도 0.7% 상승하면서 현재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조금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기울게 될지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트렌드 섹터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홍주영 캐스터가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홍주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5,000피 기대감이 가까워지고 있죠. 시총 4,000조 원대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주요 섹터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트렌드 섹터입니다. 반도체, 원전, 로봇, 그리고 제약 바이오인데요. 반도체 등 주도주의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피지컬 AI 관련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장세가 지수를 계속해서 견인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죠. 이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훈풍으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국내 증시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4,800선을 돌파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반 강세가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반도체주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리면서 전체 시총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서 전거래일 14만 8,9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15만 원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3%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확대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은행에 따르면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달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30.3% 그리고 15.2%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시 두텁답네요. 네, 글로벌 기술주 강세와 함께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또 풍부한 유동성 환경과 정책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가시성이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수의 상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칩 사이즈 축소, 또 전력 절감, 신호 품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도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범프 없이 바로 붙여서 쌓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면 칩의 두께가 얇아지고 또 전송 속도도 대폭 빨라진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삼성전자가 평택 사업장에 하이브리드 본더 도입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연내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고대역폭 메모리 HBM 또 파운드리 등으로 확장할 계획인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에너지 효율도 3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게임 체인저 기술로 꼽힙니다. 삼성전자가 뛰어든 만큼 이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대만 TSMC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HBM에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패키징 기술과 하이브리드 본딩을 투트랙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AI 붐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실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입니다. 원전인데요. 원전은 소량의 연료로도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대용량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사업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듯이 원전도 또 하나의 패키지로 각광을 받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AI 반도체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전력 공급 확대와 함께 원전주들이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원전주는 지난주에 미국의 빅테크죠.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에너지 기업 3곳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원전 산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며 국내 투심도 자극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에서는 역시 원전 대장주죠.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조선에너지업종 호황과 또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6.48% 급등한 95,300원에 장을 마쳤었고요. 원전 수주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대건설의 주가 역시 상승 기대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건설주에서 원전주로의 재평가가 본격화하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도 잇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주가 지난 16일 4.4% 오른 104,300원에 거래를 마쳤었고요. 지난 10월부터 올해 상승률 51.16%입니다. 현재 자료 화면 보시면 지난 10월 20일 기준 56,600원 선이었는데요. 지난 거래일이죠. 1월 16일 104,300원까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과 북미, 중동 등에서 대형 원전과 또 소형 모듈 원전 수주 기대가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전기술 역시 11.73%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참여 확대에 따른 실적 급등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기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섹터의 약진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자력 테마와 함께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생성형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 등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 흐름을 계속해서 가시화되면서 휴머노이드 기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이달 초 현대차 그룹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죠. 아틀라스 글로벌 IT 전문 매체 시네트가 선정하는 베스트 오브 CES 2016에서 최고 로봇상도 받았었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외신의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단순히 모빌리티 기업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공지능, 즉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기업으로도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자동차와 로봇 섹터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뉴로메카 협동 로봇과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죠. 주가가 최근 5거래일간 가파른 오름세 기록하면서 지난 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최저 3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7만 원대까지 치솟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클로봇도 전거래일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클로봇이 현대 자동차 그룹의 로보틱스 부문 글로벌 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로부터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로봇인데요. 스팟이라고 하는 이 사족 보행 로봇의 전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7%대의 강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존 국내 로봇 업계에서는 외국산 로봇을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 지원 시차와 또 수리 지연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클로봇이 이번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의 로봇 가동 다운타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트렌드 섹터 제약 바이오입니다. 임상 기대감과 제약 사업 안정 기대감 속에 차세대 신약주들이 주목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가 불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코스닥의 시장의 위상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섹터에서는 지난 거래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의 선두에 알테오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이전 기대와 플랫폼 가치 재평가가 이어지면서 기관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알테오젠의 전태현 대표이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시아태평양 트랙 발표를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피하 주사 제형 전환 관련 신규 계약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 추가 수출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인체 피부에 통로를 만들어서 약물이 피하 조직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수출 계약 체결 기대감 속에 알테오젠이 10.1% 급등한 51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천당제약 역시 강세 기록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글로벌 임상 진척과 기존 제약 사업 안정성이 함께 반영되면서 약 10% 상승한 27만 9천 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G2G바이오도 6.43% 상승한 8만 2,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5거래일 중에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트렌드 섹터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발표에 이어서 인텔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슈퍼위크가 될 전망인데요. 저희와 함께 흐름 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홍주영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도 상승 전환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보면서 지금 장 초반에 어느 쪽으로 좀 섹터에 돈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보시면 지금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다 보니까 현대차 그리고 로봇 쪽 강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1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트렌드 섹터에서 얘기했던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현재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동안 좀 반도체 투톱에 강할 때 좀 쉬어갔던 조방자 쪽으로 조금 더 오늘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건설도 다시 한번 0.4% 상승하고 있고요. 다 하나그룹주들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굉장히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는데 오늘 좀 그 부분 다시 만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보시면 상위단의 대부분 로봇주들이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알지노믹스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한두 종목 보이고 있고 또 BHI 원전 쪽도 종목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팍스경제TV와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